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같이 이 금융투자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세율이 22%, 3억 초과하는 사람은 27.5%를 내게 되는 겁니다. 큰 특징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대가 사라진다라는 점이거든요. 기존에는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면은 대주주가 돼서 양도세를 냈는데, 이제는 종목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 수익에 연 5천만 원까지만 감면을 해준다. 22% 원천 징수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과세 표준이 나왔다 쳐봐요. 그럼 22% 원천 징수를 하니까 2,200만 원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다음해 5월달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배당주라도 투자해서 배당소득이라도 내볼 수가 있는데 원천 징수로 바로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투자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언론에서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 대부분 해당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상위 1%가 세금 1% 내고 나머지 99%가 세금 99%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식 큰손들은 종목당 10억 이하로만 보유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됐었어요. 이제 큰손들은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서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한국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로 가야 되겠다. 부자들일수록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채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세금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내 주식에 그래도 큰손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세금적인 혜택이 컸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다 돈을 묶어놨었는데, 이제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꼭 한국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면서 돈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죠. 큰손들이 냈던 세금들을 보면요, 주식 양도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의 70%를 냈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로 걷어들였던 돈의 70%를 1%가 납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주식 양도세로 냈던 세금이 약 4조거든요. 1% 큰손들이 2조 8천억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은 이제 큰손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세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으로 규제를 강화시켰더니 국가소득이 크게 늘었어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에서 도입을 하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당에서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더 연기하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내년부터 즉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야당의 뜻대로 즉시 시작되면은 바로 금투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당의 뜻대로 2년 동안 연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주주 기준이 더 완화가 돼요.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고, 우리는 2년 뒤에 금투세를 대비해도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금입니다. 결국 정치는 누구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주느냐인데, 세금을 누구에게 거둘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 부자 감세 논란도 들어있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자. 보통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를 대중들이 좋아합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부자들이잖아. 세금 뺏어도 돼. 부자들 거는 괜찮아. 그런데 주식 투자자로 연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 아니다가 애매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증시 좋을 때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자다? 안 맞겠죠. 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운 좋은 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의미와 정의보다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의 그 시선, 여론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은 명분을 보는 것 같아요. 레고랜드 교훈에서 있었듯이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들이 어떠한 타격을 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효과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리스크는 크지만 남아있었던 이유가 세금 감면이었었는데, 세금을 물리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국가로 자본이 유출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돈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이 떠난다라는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될지, 언제부터 영향을 끼칠지는 솔직히 몰라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은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대만 같은 경우는 1989년 10월 달에 금투세 강행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언제 나왔느냐?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지수가 40% 하락했어요. 폭락장이 벌어졌죠. 정부가 바로 백기투항하고 철회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임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했었거든요. 1989년에 금투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했어요. 이후에 지수가 60% 하락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버블 붕괴랑 맞물렸지만 하락장과 맞물렸을 때 금투세 시행은 코스피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타이밍에 코스피가 상승기가 아니라 하락기잖아요. 그나마 꾸역꾸역 버텨내는 중에다가 금투세 시행을 딱 해버리면은 망치로 두드리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주장하는 겁니다. 금융허브로 알려져 있는 이제 홍콩이라던가 싱가포르는 이런 세금이 없고, 뭐 해야 된다는 쪽에서 말하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호주 같은 경우는 존재를 하는데,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은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8에서 40%로 나뉘어요. 그래서 미국도 하는데 한국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자본 이익이랑 장기 자본 이익으로 나눠요. 1년 기준으로 보거든요. 1년 이내에 매각할 때는 아까 말한 8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율이 0%, 15%, 20%로 나뉩니다. 올해 투자 손실을 다음해 이익과 상기해주는 걸 손실 2월 제도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마이너스 1000만원 적자 봤으면 내년에 1000만원 흑자 봤잖아요. 그럼 2년 합치면 수익이 0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손실 2월 제도 기간이 미국은 무제한입니다. 최종적으로 자본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일반 소득에서 연간 3,000달러로 한도 공제까지 해줘요. 거기에다 미국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세금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9,5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700만원 정도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없습니다. IRP로 해야 뭐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받고 이러는데, 미국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장기 투자 소득 공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줘야지만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거죠. 금투세로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퇴직연금 같이 뭐 수급 힘이 들어와서 이거를 버텨줄 필요도 있어요. 어딘가가 빠져나가면 어딘가를 채워주면서 지수를 유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한때 세계 1위 파생상품 시장이었었습니다. 거기다가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예요. 기관 외인의 수급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곳입니다. 제가 코스피 2000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2000년도부터 맨날 코스피 2000 돌파한다는 뉴스 맨날 나왔거든요. 연례 행사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라는 데가 우상향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증시처럼 우상향 하려면은 꾸준히 수급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향을 해야 장기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야 이거를 담보로 뭐 국내 기관이든 해외 기관이든 다른 나라 연기금이든 이런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경제에서는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뢰가 들어와야 수급이 들어와요. 우상향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지만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겠죠. 근데 공매도 놀이터다, 파생 놀이터다 이러니까 여기는 홀짝놀이 하는 곳으로 되니까 우상향을 하고 싶은 자금들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이것들을 먼저 개혁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어차피 내가 세금 좀 내도 여기서는 이상으로 수익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금투세도 세금이고 소득에 세금이 있다라는 건 당연한 논리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 연 5천만원 비과세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라 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계 증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꼭 지금 해야 되냐라는 거죠. 집값이 오를 때 부동산 규제하는 거 이해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부동산 규제하는 거 이해 못하죠. 타격감이 달라요.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증시가 좋을 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위반이라는 것도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본인들의 명분과 철학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이밍에 따라서 연착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착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악천 후에는 착륙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금투세가 그런 거예요.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착륙하면 되는 거고, 야 지금 악천후인데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착륙 안 하고 2년 뒤에 다시 돌아올게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영향은 외국인에게 더 유리해지는 코스피 시장이라는 건데요. 공매도로 외국인들이 재미를 되게 많이 봅니다. 한국 시장에서.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지수 하락으로 선물 공매도 쳐서 재미 또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식 거래세는 오히려 낮아졌죠. 개인이 더 불리해지고 외국인이 더 유리해지는 게임이다. 금투세 유예로 증시 상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내는 거 나쁘지 않다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지금 타이밍에 도입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를 한 번 더 전달을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런 영상 안 찍고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려되는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금투세 기준이 처음에는 2천만원이었어요. 나중에는 성남 민심 고려해서 5천만원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년 유예를 이야기했었던 게 올해 나왔던 이야기였었어요. 정부 정책도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이게 옳다 나쁘다를 소리 높여 말해야지만 정치인들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재정적자로 인해서 벌어졌습니다. 과다한 세금, 폭정에 못 이겨서 일어났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주식 하락으로 서민들의 꿈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굳이 이런 시기에 기름을 쏟아붓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투세 반대, 유예에 대한 국민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